자, 중구 쪽은 뭐 크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세대 감소,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구 쪽에 어차피 뭐 건설사 비공개로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지에서 소진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단지는 그나마 세대수가 좀 많은 대단지인 이 힐스테이트 동인 내거리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동구 쪽 이런 신천역 쪽에서 동대구역 쪽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 아니면 북구 칠성시장 위쪽에서 대연동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동인내거리를 지나시는 분들은 아마 가시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사거리에 가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건물들이 올라가면 이 부채꼴 모양으로 가시성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코너 자리, 그리고 브랜드도 힐스테이트,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좀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직까지 단점이 좀 남아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구 쪽은 아까 1648세대에서 1619세대, 한 28세대, 29세대 정도 감소를 했죠.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신암 뉴타운에 있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 신암 뉴타운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신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 절반 정도 분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신암 뉴타운의 코롱 하늘채 부지고, 자, 여기 보성 1차 아파트, 여기도 재건축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4구역으로 해서 여기 1구역, 4구역에서 4구역은 자이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이 하늘채, 신암 하늘채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지도 힐스테이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암 뉴타운 중에 지금 한 절반 정도 분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대구 엘리넷들은 작년에 입주를 했지만 신암 뉴타운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뉴타운으로 보기 좋게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만, 지금 대구시장 부동산 분위기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단 신암 뉴타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구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상 문제나 철거 문제부터 해야 되는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신암 하늘채, 여기가 지금 펜스를 다 쳐놓고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속도가 그나마 조금 빠를 것 같고요. 크게 들어오는 이 부지에 신암 하늘채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도로에 맞닿아 있는 면이 엄청 많은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차를 타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신암 하늘채의 부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지가 엄청 넓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부지도 넓기도 하죠. 센텀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지날 때 마주하는 면이 요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신암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도로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훨씬 개방감이 있고 가시성이 훨씬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특장점은 있겠습니다. 북구 쪽에 나와 있는 미분양 단지들 중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대구역 주변의 이 삼총사죠. 대구역 자이와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칠성도 오페라, 이 세 개 단지가 입지적으로는 제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기 좋은 맛동산지도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대구역에서 이렇게 엎어지면 코 닿는 이 거리에 있는 대구역 자이더스타,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어떻게 보면 대구역의 호재를 가장 바로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구역은 지금 노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도 지금 대구역으로 가보면 약간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그런 느낌 좀 있지만, 이 세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많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대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대구간 광역철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간 광역철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개통을 하게 되고요. 구미나 경산이나 외관, 더 나중에 2차로 가면은 청도나 김천 이렇게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구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교통의 흐름들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대구의 광역철도가 서게 되는 각 지점들, 각 거점들을 제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 이렇게 되겠죠. 태평로의 원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다 보니까 확정이 예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오피셜로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구역과 동대구역이 우선은 확정적으로 이 광역철도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그만큼 입지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주변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탈바꿈 한다면은 여기에 분위기가 훨씬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개 단지 중에는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대구역의 호재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호재들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반면에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생활 인프라가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우선 옥산초나 경명 여중고 교육적인 부분 학교를 보내기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페라 코롱 하늘채 앞쪽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스타벅스나 다이소, 베스킨 라빈스, 여기 장보고 식자재 마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칠성도 오페라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조 캠퍼스 가기에도 가장 가깝죠. 반면에 또 빌리브 루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역 주변에도 대형 평수가 조금 귀합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그렇고 칠성도 오페라도 대형 평수가 귀한데, 빌리브 루센트는 아예 대형 평수 위주로 오히려 대형 평수가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국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요즘에 빌리브 디자인이 좀 예쁘게 잘 빠지고 있죠. 대구에서는 또 빌리브를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 신세계라는 이미지와 대형 평수 이런 거에서 좀 장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세 개 단지의 특징들을 잘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성구 봐야겠죠. 그래도 이 와중에 수성구에서 지금 소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어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MBC 내거리에 있는 단지죠. 동대구역에서 범어역 요 사이를 우리가 동대구 벤처밸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도 대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벤처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경제 특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벤처밸리의 한중간에 바로 이 MBC 내거리, 지금은 벤처밸리 내거리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자, 여기 동대구 벤처밸리의 한중간 이 센터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아주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4호선으로 부르는 엑스코선 그게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벤처밸리 내거리역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 엑스코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다음 라이브는 아마 그 최근에 엑스코선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역들이 왜 추가가 되고 어떤 역들은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자,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차량 기지 문제라든지, 이름이 엑스코선인데 엑스코역이 노선이 또 이렇게 가니 저렇게 가니 말들이 많았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 얼마 전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부분을, 최종 확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 라이브 때는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이 들고요. 그 엑스코선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만한 입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밸리 내거리 이 주변에서 대장급 역할을 하게 될 MBC 더샵, 이 MBC 더샵이 고급화로 대형 평수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MBC 더샵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범어자이가 조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원래 여기 이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니까 원래는 사람이 안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 과도기적인 시점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지점에서 좀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달서구, 특히 볼리동이랑 본동, 자, 이쪽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세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고분양가 이슈와 함께 좀 미분양 소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볼리내거리 주변이죠. 자, 이쪽에 지금 달서구의 미분양 물량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가 여기 보면 또 입주가 26년 3월로 가장 늦습니다. 26년이기도 하면서 세대수가 가장 크고 993세대인데 1000세대죠, 이 정도면. 브랜드도 푸르지오로 괜찮고, 세대수, 그리고 입주,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단지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태로 26년까지 좀 끌고 간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보면 구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성당동이고 볼리동이고 본동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원래 같으면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뽀대나게 들어와 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원래는 좀 많이 있는데, 현재 분위기상도 그렇고 분양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흐름과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상화가 된다면 주변의 구축에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별로 미분양 추이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입지적인 부분들도 특징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분양 단지들 중에 여기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투자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일부 또 이렇게 들어가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단지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이렇게 미분양 리스트 중에 좀 입지적인 특징들 조금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라이브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엑스코선 네 번째 도시철도 이 4호선이 이제 기본 계약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입지 변화가 예상되는 동네라든지 그런 단지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